안녕하세요. 서희입니다. 저는 사실 한 방송국에서 라디오 리포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녹음기 하나만 딱 들고 가서 인터뷰를 하고 제가 편집을 하고 방송을 약 10분가량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터뷰 시간은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요. 많으면 1시간 반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1시간 걸려요. 그 내용을 압축해서 9분 내지 10분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방송에서는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에서 못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인터뷰의 전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캠코더가 없어서 인터뷰를 다 녹화는 못했고 사진을 찍어 왔고요. 그 사진과 소리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캠코더를 조만간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걸로 알아볼게요. 제가 갔던 장소는 포항의 죽도시장이라고 있어요. 이 죽도시장이 아마 전국에서 규모로 5손가락 안에 드는 시장일 거예요. 수산물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도 하고 국수도 유명하고 고등어 반찬이 나오는 밥집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거리도 있고 엄청 커요. 이 시장에 한복거리도 있는데 그 한복거리에 예쁜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의 주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성함은 김희준 씨입니다. 원래는 거의 한 10년 전쯤에 포항에 중앙상가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1944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한 2년 전쯤에 죽도시장으로 와서 죽도소년이라는 카페를 내신 거죠. 원래 인터뷰를 이 카페가 끝나는 시간에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 손님들도 계셔서 약간 인터뷰인 듯 인터뷰가 아닌 듯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 포함 나중에 손님들도 다 가시고 정리된 상태에서 말한 거 녹음한 거 포함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렇게 좀 뒤죽박죽 되긴 했는데 그 뒤죽박죽 된 걸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니 이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좀 섞이는 내용은 있긴 해요. 이해를 하고 봐주세요. 정리하자니까 더 섞일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방송 때는 11분 정도 방송했는데 이거는 1시간이 넘게 된 편집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걸렸어요. 그것도 정리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피아노 연습을 거의 못했어요. 저녁 주제가 많아서. 네, 피아노 영상도 올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라디오 인터뷰 소리가 나갑니다. 사진과 함께. 고고고!
네, 안녕하세요. 죽도 시장 안에서 다른 세상을 뽐내고 있는 죽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다 역사를 물어보거든요. 역사를요? 네. 네. 자,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요? 제가 태어난 곳은 경북 의성인데요. 아버지가 이제 교육 공무원이었어가지고 네. 7살 때 포항으로 이사 오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이제 여기서 다니다 보니까 거의 포항 토박이죠. 근데 이제 손님들은 네.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말투가.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잠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서울 애들은 네. 저보고 너는 노래 부를 때도 사투리 쓰냐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랬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예. 그러면은 어떤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네.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나의 유년 시절은 어떤가. 네. 뭐 술 담배 하는 비행 청소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뭐 되게 잘하는 뭐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좀 특이점이라면 남이 잘 안 하는 일을 잘 하고 싶어 했어요. 조금 항상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거를 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이게 다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원래는 캐릭터가 아, 캐릭터가 변천했어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게 4세대예요. 그래서 근데 요게 만든 사람이 다 틀려요. 아. 그러니까 요게 1세대예요. 요게 먼저 이렇게 이재락 씨라는 사람이 먼저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요게 탄생을 했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다른 단골이 또 보더니 네. 자기가 또 만든 게 어머. 요게 2세대예요. 요게 한 4가지 버전이 있어요. 어머, 귀엽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애가 만든 게 요거 3세대예요. 예, 네. 요게 3세대고요. 나머지 요게 이제 4세대. 아. 요게 컸어요. 네, 컸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손님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원래 이게 왜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실망해요. 소년 없다고. 그리고 뭐 카페 처음 오셨으니까 네. 설명을 하자면 네. 여기가 이제 요것도 제가 말씀드린 요게 전 남친 무덤이에요. 전 남친 무덤. 그러니까 단골들이 사귀었다가 헤어진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받았던 꽃이랑 이제 인형들을 걸어놓은 곳이에요. 이거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제가 단골들한테 마른 꽃이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있어요 그러더니 그 무슨 꽃이야 그러니까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 받은 꽃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걸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 생겨서 인형까지 이렇게 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데 요게 지금 문화재단이랑 같이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지금 만들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전애인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석도 세우고 꽃도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거나 다른 애인을 만나면 부활절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마이클 되니까 이게 말이 또 안 나와. 장난이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아니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네. 사연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물건 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손님들 다 작품이에요. 이 그림들이. 아, 네네네. 네, 손님들 작품이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2층에 올라가시면 웨딩 드레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것도 여기서 결혼식 안내해 드릴 거. 여기 뭐 촬영 제의 안 와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요? 드라마는 없고 예전에 네. 1944 때 네. 한 2번 정도 네. 독립영화를 한 3편 찍었어요. 아. 거기서 같이 이제 후배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찍었고 너무 좋아하셨겠는데 막 찍으시면서. 그죠? 근데 사실 여기가 밤이 더 이뻐요. 밤에 보면 지금 아케이드 공사한다고 좀 어수선한데요. 원래는 약간 익성동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한복거리거든요 여기가요. 아. 여기가 원래 한복거리예요.
한복거리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리에서 사진 찍는 게 오히려 더 되게 빈티하게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비 오는 날도 되게 운치가 있었거든요. 식사 진짜 했어요, 안 했어요? 라면은 먹고 왔어요. 라면을 먹고 왔어요. 원래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단골들끼리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많이 먹어요. 메뉴는 없잖아요. 우리가 죽도시장에 있는 물건들, 우리 또 단골에도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또 해둘라면 또 해줘야 다. 그러니까 여기가 단골이 한번 여기에 맛을 빠지면 네. 못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데보다 제일 그래도 저희 카페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뭐 규모도 큰 것도 아니고 수익도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 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잖아요. 아 네네네. 이렇게 단골도 여기 앉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거의 단골, 요 뒤에 앉아도 거의 단골.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되는데 결혼시킨 애가 딱 이렇게 앉았어요. 여자가 뒤에, 남자가 여기 앉았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어요. 아 처음에요? 처음이죠. 예. 대박.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저는 이렇게 보면 둘 다 앞을 보잖아요. 그 사람 앞을. 그래서 이걸 보다가 나이가 서로 비슷하네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애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어봤죠. 아까 그 남자 어때? 물어보니까 뒤통수밖에 못 봤대요. 당연하게 뒤에만 보니까. 그래서 얘가 무슨 일 하는데 어때?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자한테 또 와가 다음에 또 올 때 물어봤죠. 혹시 너 그때 뒤에 있던 여자 본 적 있냐?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었대요. 오. 그래서 애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러면 둘이 한번 만나봐.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만나보라 그랬거든요. 대신 여기서 만나지 말고 딴 데 가서 만나. 둘이 보면 내가 좀 그러니까 해서 딴 데 가서 약속을 잡아주고 만났는데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이제 결혼 얘기도 오가고 하는 거예요. 오가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예시장 잡았냐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자기들 생각에 사람이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많이 부를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둘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동생이 먼저 결혼했고 언니가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또 손님을 많이 이렇게 초대하고 싶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작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예식장은 알다시피 이렇게 몇 명 이상 안 되면은 그 이제 밥값을 다 내야 되거든요. 야 그러면 그냥 너도 여기서 만났으니까 여기서 해. 몇 명 안 온다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식구도 이제 이렇게 신랑 신부 직계 가족들이 먼저 왔어요. 그럼 먼저 오고 2층에서 이제 사회자 없이 보통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식구들끼리 이렇게 양편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걔들 이제 결혼 이제 웨딩 있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같은 것들 도우미 다가 같은 거를 저희 단골들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겨울철이라 가지고 대게 쪄서 오지, 회 갖고 오지, 가메기 갖고 오지, 중국 음식 갖고 오지. 그다음에 뭐 그다음 케이크도 하는 애가 있어서 케이크도 갖고 왔고 그다음에 도와주는 애들도 다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여기서 한다고 할 때는. 왜냐하면 뭐 이런 조그만 데서 어떻게 하려고 막 그랬는데 막상 하고 이게 식당보다 더 푸짐한 음식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희도 지인들 몇 명 안 남았겠네 하면서 마음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한 시간 후에 이제 저녁까지 이제 이렇게 한 6-7시간 동안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여기서 다 음식은 아니고 다가를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신랑 신부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게 죽도시장 안에서 결혼식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신기했나 봐요. 예상 인원보다 몇 배가 온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속으로 막 그랬죠. 이거 사기다. 그래서 내가 응? 그래서 근데 신랑 신부가 계속 웃었어 하루 종일. 재밌거든요. 친구들 오면 또 반갑다고 하고 그래서 또 우연찮게 또 죽도시장을
친척들이 또 와가지고 또 횟집에 또 이렇게 안내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간다고 또 웨딩 드레스를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죽도시장에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랑 신부가 지나가니까 다들이 볼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뭐 나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죽도시장 이런 전통시장 안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도 남다른 게 재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뿌듯했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언제였어요? 2년 전에. 네, 딱 2년 됐어요. 그래서 너무 로맨틱한 거 아니에요? 뒤통수만 봤다고 그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그 처음에는 손잡고 들어오면 못 봤어요. 막, 어우 막 그러면서 막 내가 막 오글거리는 거예요. 둘이서 막 이렇게 막 내가 알던 이제 손님들이고 단골이 남자 여자였는데 오는 순간 손잡고 들어오질 않나 머리를 쓰다듬지를 않나 그러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적응 안 됐어요. 막. 네. 그렇게 해서 결혼했고 한 3주 전에도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여기서요? 여기서는 안 하고요. 다른? 예, 다른 데서 결혼했지만 얘들도 이제 여기서 해가지고 한 3팀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직원이랑 손님이랑 결혼한 있고요. 그건 1944 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있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 1944 옛날에 제가 블로그 할 때는 웹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애도 있었어요. 웹툰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면 얘가 웹툰을 그린 애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얘기를 하면 지금은 재생 프로젝트라고 되게 이렇게 흔해졌지만 사실 10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그런 폐가를 이렇게 지어서 카페를 만드는 데가 잘 없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까 1944년도 그랬잖아요. 저는 그 집을 모르는데 사장님이 이제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가 터미널이었대요. 근처에. 포항터미널. 지금은 시내지만 예전에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여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골목길이 보면 이렇게 막 똑바로 안 나오고 막 골목길 생성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동네거든요, 거기가요. 이제 그 폐가를 제가 이렇게 1940년도 집을 이렇게 다시 한 3달 반 동안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래는 이 한옥집이었던 게 몰랐던 게 예전에는 이게 한옥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집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천장을 낮아가지고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완전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맣게 세월에 완전 먼지가 다 있고 뜯으니까 상냥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대들보에서 이렇게 그 이제 1944년도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44라 지은 거예요. 그 집을 이제 하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 곳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담배 피는 애들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 뱉고 담배 피고 막 무서운 골목이었는데 제가 공사할 때 지갑을 5개를 주었어요. 친구. 그렇죠. 삥 뜯고 애들한테 돈 뺏고 이제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5개나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다니는 길이었어요. 포항 사람들도 그 길을 안 가요. 왜냐하면 다 담배 피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초입부터.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카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담배 못 피게 하고. 아니 애들이 말을 들어요? 제가 이제 학원을 16년 해가지고 좀 약간 좀 달래는 건 잘해요. 그냥 무심코 가요. 그냥 가서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처음에는 막 꼬레버져.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뭐 너 학교 선생님 누군지 아냐고 너 어디 학교였냐고 막 그래서 그러면 막 좀 그냥 가는 애들 있고 띠게 하는 애들도 사실 있어요. 열받게 하는 애들도. 근데 이제 최소한 그래도 계속 못 피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길도 안 되고 그리고 청소를 또 계속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거리 청소를 진짜 매 시간 나가야 돼요. 몇 시간이요? 네. 왜냐하면 담배꽁초 흔적을 빨리 없애야 되니까 이게 깨짐 유리창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뭔가 지저분한 곳에는 계속 거기다 집어 던지고 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담배꽁초를 계속 없애야 돼요. 피면 안 돼. 그리고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이제 CCTV가 있어가지고 핀다 싶으면 이제 나가서 이제 못 피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년 이제 표지판 이제 해놓고 그거에도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냥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골목을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한 다음에 이제 무너진 벽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지금 벽화가 이게 저희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또 클린트 키스도 또 저희가 그린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벽화 그린 데도 거의 없었거든요. 한 10년 전 얘기니까 자비를 이렇게 서서 했어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또 사람들한테 눈에 또 띄는 거예요. 이 그 골목길이. 그래서 이제 누가 오셨냐면 이제 또 손님 중에 이제 포항 문화인들이 또 하나씩 이제 저희 카페가 이제 이렇게 신기하니까 이제 발길을 옮기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잘하는 게 이렇게 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또 잘해요. 몇 번씩 오고 그러면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친해지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그분한테 갖고 있는 재능을 또 싹 또 빼요. 네, 근데 이제 제 기준은 그거예요. 재능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대가를 줘요, 항상.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그림들이나 이제 이것들이 그냥 기부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제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걔들이 뭐 일부러 팔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 자기 그림 있는 것도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 그린 애는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요 때는 고등학생 때였어요. 네. 근데 고등학생 치고 굉장히 개성이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제가 그림을 보니까 네. 이제 벌써부터 고등학생인데 이 그림이 이게 좀 약간 자기 그림 색채가 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애가 그림이 하나씩 느는 거예요.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우리가 캐릭터 1, 2, 3, 4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료 재능 기부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게 기획을 하는 거죠. 너가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에 대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답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야 서로 이렇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거의 다 이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게 한 날이 이제 항상의 팀장님 아시죠? 네. 네, 그분이랑 처음 만날 때가 요때였어요. 한 9년 전. 그때 이제 문화인들이 몇 명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화가들 포항에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짜게 된 거예요. 이날을 이제 무료 장터하고 나머지 벽화 그리기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항상 선생님이 이제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는 이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영화를 아까 독립영화 3편 찍었다는 게 요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나와요. 출연하긴 해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도 사랑할까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때는 뭐냐면 심창양이라고 지금 이제 독립 영화를 이렇게 상도 받은 외국 상도 받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심찬양이라고 뭐 검색해 보시면 얘가 독립 그 영화제 어디서 받은 거더라. 약간 유명한 데서 상을 받아서 이번에도 영화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학생 때 이제 촬영을 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제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카페만 빌려준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또 후배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지원을 좀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얘가 또 뮤지컬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뮤지컬도 제가 또 해주고 표를 또 팔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또 저희 이렇게 손님들 또 모셔가고 해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영화도 찍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극이에요. 우와. 이건 처녀들의 식상가? 네. 그래서 이제 죽은 귀신 7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게 좀 사실부터 그렇게 동적인 그게 아니라서 네. 이제 이렇게 귀신들이 하나씩 나와서 자기들 사연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연극이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본 거예요. 물론 이제 걔들은 학교에서 하는 이제 이렇게 연극이라서 뭐 한 번 더 하는 거 이제 카페에서 한 건 아니지만 한 거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모든 이제 포항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고, 공연은 공짜 대신 저는 또 공연비 주고 학생들한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행사들이 사실 저한테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요거는 이제 오케스트라예요. 오. 이거는 이제 그 포항에 있는 그 사이든 단체 그 오케스트라 하나 있는데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예, 있어요. 이제 그분 사회인이요? 예, 사회인 기업에 이렇게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좀 규모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 음악에 대한 토론을 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적도 한 번 있고요. 여기가 아니고 이제 카페 구사사 때. 요거는 이제 골목길 조각전이라 해가지고 그 골목길에서 이제 포항시 조각협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 미술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입구에 있던 게 이제 요로 기린. 그래서 이 골목길 이제 전시회 기획은 다른 분이 하셨지만 제가 또 도와주는 거죠. 저희 건물에 또 설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도 아직까지 다 지금 스틸아트 페스티벌에도 다 나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태일 작가라고 지금은 포항에 없고 서울에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분들이 책을 쓴 게 있었거든요. 젊음의 상대로 한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 토크쇼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것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술쇼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되게 어설펐어요. 왜요? 학생이니까. 그래서 요 대체로 공연들은 사실은 우리 한동대 후배들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무슨 활동을 할 때 이제 자기들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하고 저희 카페 와서도 공연을 하고 그러면 제가 조금 도와주고 그런 약간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손님들한테 입장을 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근데 그게 좀 되게 즐거웠어요, 사실은. 그냥 하는 자체가 재밌었거든요. 재민아. 응. 알았어. 지금 방송하고 있어. 너가 아는 서희 기자지? 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맛있는 거 달라고 해요 거기서. 맛있는 커피 마시고 있어요. 거기 커피보다 밀크티가 더 맛있어요. 아, 그래? 안 돼. 커피 마셨기 때문에 안 돼. 나도 돈 벌어야지. 알겠습니다. 음. 아 웃겨. 이제 얘 얘기도 좀 들어가는데 문화재단하고 사실 행사를 하는 게 사실 얘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문화 행사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약간 좀 자부심이라 좀 있었어요. 사실 이 골목길을 살렸으니까 뭐 금전적인 이익이라 하면 뭐 장사가 좀 잘 된다는 거 뭐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골목길로 이제 그래도 안 다니는 길을 이제 살렸으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제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후배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문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배님 꿈이 뭐였어요? 그게 이제 질문에 제가 그런 답을 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서점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서점. 서점. 네. 네.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제 뭐 그리스에 이제 아시다시피 바다가 보이는 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뭐 바다가 보이는 서점이 있긴 하지만 그 제주도에는 그 조그만 서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서점이 아니라 저는 뭔가 이렇게 진짜 아름답다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서점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꿈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땅을 보러 다녔어요, 바닷가에. 근데 바닷가가 땅이 비싸요. 네. 바다가 보이면 많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제 또 그래도 이제 제가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네. 그 친구 어머니가 여기서 한복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한번 여쭤봤죠. 네. 어머니 혹시 제가 여기서 뭐 커피숍을 뭐 잠시 동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아들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다면 내가 비켜줄게 그러면서 선뜻 비켜주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가 한복골목 이제 다 한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 한복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여기서 살았었어요 옛날에. 아 집이면서 가게였어요? 예, 옛날에 집에서 가게였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 그래서 2층인 거예요? 3층, 3층이요? 예, 3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요, 죽도시장이 네. 옛날에 여기도 애들이 바글바글한 동네였어요. 1층에서는 장사를 하고요, 2층은 작업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단을 하거나 막 그런 곳이고 3층에서 살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집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 친구 집에 여기에서 놀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도 되게 오래된 집이에요. 한 40년이 넘은 집이에요. 이게 또 목조 건물이에요. 예. 아까 손님 내릴 때 이게 삐걱. 예, 맞아요. 이거 보다시피 이렇게 이것도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여기가 추억의 장소고 그리고 제가 계속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원래는요. 잠시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안 그러면 제가 뭐 다른 일이 있으면 이제 금방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크게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작은 곳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요. 근데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게 뭐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아, 맞아요. 죽도시장은.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포항 살면서 이 죽도시장이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지 몰랐어요, 사실은요. 관광 버스로 오시잖아요, 아주. 그런 분들은 안 오시고, 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은 단체 손님은 안 와요. 아,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젊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도시장 투어를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젊고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찾으면 이제 저희 카페가 이제 검색이 많이 되니까 또 오시고 손님은 또 관광 손님은 또 눈에 보여요. 나 관광 왔다. 네. 예,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부터 얘기가 또 풀어져 가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또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어떻게 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포항 관광이란 게 저는 사실 이렇게 구석구석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뭐가 이쁜지는 알지만 그분들은 오는 게 보면 다들 이렇게 약간 뻔한 곳을 다 가요. 호미곶, 구룡포, 그 다음에 영일대, 그 다음 죽도시장. 그게 끝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만약에 소개를 해드리면 항상 저는 다른 길을 좀 소개를 해줘요. 호미곶을 가더라도 그냥 가지 마시고 연호랑 세원요 길로 해서 바다를 구경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있으면 영덕 블루로드 길도 더 멋집니다. 그 길로 해서 어떻게 해서 가서 이제 봄이면 사실 영덕에서 청송가는 길도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그런 길까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차가 없으면 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차가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뭐 지곡에 이렇게 둘레길 그것도 잘하면 잘 몰라요. 근데 가보시면 알다시피 그 길도 생각보다 봄이고 그러면 되게 걸을만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다가 효자에 이렇게 음식점이 많은 그 골목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또 관광객들하고 또 같이 놀아요. 예, 어차피 가잖아요, 관광객은. 가는데 네. 틀려요. 재밌었던 일은 뭐냐면 관광객 여자 혼자분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여기 앉으셨거든요. 저 네. 뒤에. 그래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포항에 왔으니까 할머니 집이 여기 있어서 왔대요. 근데 혼자 오셨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취준생이었대요. 취준생이었는데 마음이 좀 심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길로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서 왔대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너무 우는 거예요. 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래서 또 위로를 해주다가 그냥 이제 마지막에 떠날 때는 제가 책을 한 권 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여기 제가 있는 책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하나를 줬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분은 떠났는데 그다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네, 분당에 사는 아가씨였어요. 네. 어떤 책 주셨어요? 나를 보내지 마.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사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책, 이제 상을 받았던 책인데 그 당시엔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내지 마라. 이제 로버트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복제된 인간이었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다가 자기가 나중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렇게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읽어봐야겠다. 예. 나를 보내지면 맞을 거예요. 화장실 공룡하자. 예, 예. 휴지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손님이 또 여기 커플팀이 앉았어요. 둘 다 관광객이었어요. 또 우리끼리 놀았어요. 또 이게 또 막 여기 놀다가 오늘 저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일 파티 해줬어요. 누가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아, 네네네. 예, 몰래 또 가서 케이크를 또 사오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이요? 예. 같이 놀았거든요. 같이 여기서 음식도 먹고 회도 먹고 막 그랬어요. 소주 한 잔 하고. 이거는 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막 그렇대요. 뭐 어찌 보면 뭐 게스트하우스 같대요. 예, 괜찮다고. 저희들은 또 단골도 있잖아요. 그럼 또 같이 뭉쳐서 놀다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뭐 영일대 간다라면 또 퇴근길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온 팀은 또 이게 또 저희들하고 또 얘기하고 있다가 제가 설거지를 시켰어요. 저희 단골은 알아서 다 설거지 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를 했어요. 어제 처음 오자마자 제가 그냥 얻어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고구마도 구워주고 막 죽도시장에 또 이렇게 파는 옥수수도 사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도 잘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단골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자동적으로 가서 설거지가 있으면 설거지를 다 해요. 자기가 먹은 게 아니다. 예, 다 해요. 이제 그런 문화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근데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단골이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단골끼리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단골이 오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알고 지내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걸 좀 재밌어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뭐 문화재단 얘기를 하게 되면 신재민 네. 그 지금 축제 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저희 팀의 막내였어요. 저 근데 선생님 네, 전공이 뭔지 몰라요. 네 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다들 뭐 이렇게 뭐 미술 하셨어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경제예요. 경영 경제예요. 처음에 저 연극일까 생각하고 왔거든요. 아니에요. 경영 경제요? 네. 그러니까 전혀 낯설죠. 신재민 팀장이 이제 저하고 인연은 제가 원래는 경희대 다니고 있다가 이제 한동대로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서도. 근데 이제 재민이가 저희 팀 막내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팀이요? 그러니까 한동대는 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전공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무전공으로 이렇게 있다가요.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해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90%가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같이 살아요. 어머.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포항에 집이 있으니까 저는 기숙사에 안 살고 밖에 나와서 살았지만, 저는 경영 경제, 재민이는 1학년 때라서 무전공, 그리고 팀이 한 20, 30명이 있는데 교수님 한 명에 저희 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팀 문화가 한동대에 되게 커요. 그러니까 같이 MT도 가요. 같이 MT도 가고 또 같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끈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재민이가 막내로 들어왔을 때 저는 제일 또 선배였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대학교 1학년 때 배고프잖아요. 사주는 거예요. 통닭 사줄게. 통닭 먹이고 되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 데리고 가서 또 삼겹살 구워주고 막 그랬던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제가 또 문화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건 없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각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문화적인 일을 뭐 일이라면 일이라다시피 했던 거고, 재민이는 이제 축제 이제 팀장으로서 이제 포항의 큰 이제 네 가지 축제를 주관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큰 일하고 있거든요. 되게 제가 봐도 실력자예요. 네, 되게 실력자고 능력자고 또 인정도 받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재민이하고 같이 일을 했던 게, 같이 일을 한 거라고 치면 이제 불빛 축제 때였어요. 재민아, 그러면 내가 죽도시장에 어찌 보면 대표된 카페고 그러니까 내가 죽도시장 대표된 먹거리를 패키지로 만들었게. 그러니까 그때 만들었던 게 닭강정, 네. 그다음에 고로케, 튀긴 고로케, 오징어, 그다음에 도너츠, 그다음에 저희 컵 밀크티. 그래서 요거를 포장을 해가 디자인해서 그다음 엽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패키지를 파는 거예요. 요걸 하나를 사면 이제 이렇게 죽도시장 대표적인 먹거리는 다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고 통과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스를 차리게 됐어요. 처음 저도 행사를 해본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이 축제에 좀 어울리게 되게 부스 꾸미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막상 이제 또 도와주는 애들도 저희 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 일한 애들도 단골 손님,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애들도 단골 손님. 가시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도 시간 다 됐네. 그럼 마치고 시작하죠. 네.
그냥 질문을 하세요. 그냥 또 받을게요. 네. 그냥.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경제 경영과를 나오신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카페를 하시게 된 거죠? 아, 제가 이제 그 전에 네. 이 경희대 다니고 있다가 한동대로 편입하게 된 게 네. 이제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포항에서요. 근데 잘 됐어요.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사가 잘 됐어요. 경영이 잘 되다 보니까 휴학을 하면서 한 번 더 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사업적인 매력에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냥 원래대로 학교를 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 학업을 계속 한번 해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이제 한동대로 편입을 하고 사업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밤에는 학원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재밌는 얘기는 제가 학교를 되게 오래 다녔어요. 예. 졸업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학점당 돈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과목만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학교 이제 넘었는데 근데 또 학교 한동대 분위기가 저하고는 또 되게 잘 맞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13학기까지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근데 네. 보통 팀장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2학년들이 많이 해요. 2학년, 3학년들이 보통 많이 하는데 저는 12학기 때 나이도 제일 많고 그런데도 저한테 애들이 저한테 팀장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했죠. 왜냐하면 뭐 그것도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하게 되다가 그래서 학원을 제가 몇 년을 했는가 살려보니까 16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제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약간 그 염증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예전부터 제가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했었고 음악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 커피에 대한 문화도 되게 좋아해서 그때 한 13년 전 그때 이제 커피를 저도 이렇게 접해 가지고 그때 이제 카페로 준비를 하고 이제 카페 1944를 처음 만들게 된 거예요. 네. 1944 고향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 얘기 할까요? 이제 카페 1944를 이제 이름이 짓게 된 이유는요. 건물 폐가 같은 건물 하나를 이제 골목길에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됐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집이 1944년도란 그를 가진 이제 역사를 가진 집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시멘트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음 날 오니까 고양이 발자국들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아, 어찌 보면 이 고양이들이 우리 가게 초손님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카페 이름을 1944, 1944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뭐 집 나간 고양이를 지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 집이 가진 역사성 상징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1944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 발자국이 남는 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손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손님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양이 그림을요. 네. 근데 이게 또 한 점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손님이 와서 또 다른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이제 단골 손님이 하나 있어요. 젊은 이제 이렇게 손님이 있었는데 나중엔 저희 직원이 돼요. 아, 네. 네. 나의 직원이 되는데 걔가 이제 이렇게 솜씨가 되게 좋았어요. 걔가 이제 뭐를 만들었냐면 고양이 탈을 만들었어요. 이게 깎아가지고 이만한 큰 건데 그걸 쓰고 다니면서 그걸 쓰고 막 서빙을 나갔어요. 고양이 탈을 쓰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막 그래서 속으로 막 그랬죠. 아, 이거 세계 최초 아니냐. 고양이를 탈을 쓴 서빙하는 커피숍. 그래서 이렇게 막 즐겼고요. 그렇게 또 하나의 문화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러다가 또 손님들 중에 포항에 있는 문화인들이 또 하나씩 저희 카페에 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랑 또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또 저희들이 또 하나씩 또 기획을 했던 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조각전, 그 다음에 벽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연주, 그 다음에 음악 공연, 음반 발표, 마술쇼, 뮤지컬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제 즐기고
있다 보니까 저도 막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 골목길이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은 자부심도 좀 느꼈어요. 이게 카페가 사람들 로망처럼 느끼실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옥이에요. 여기 계속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저 생활이 그래요. 일주일 내내 여기 아침 11시에 와서 밤 8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내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골들이나 손님들 오는 거 되게 즐거워해요. 근데 처음에 말을 어떻게 터요? 그냥 보통 오면은 음. 커피 시키고 그냥 쭈르륵 구석에 갈 거 아니에요?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말을 먼저 걸고 그분들이 부담스러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제가 유부남이에요. 네. 이게 잘생긴 총각이나 잘생긴 이렇게 결혼하신 남자가 말을 걸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나한테 반했나? 나한테 흑심 있나? 막 그럴 건데 딱 봐도 캐릭터가 똑같은 아저씨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건도 되게 딱 캐릭터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캐릭터도 네. 사실은 이제 원래는 1944 때 사진 보면 머리가 길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경영 경제라 그랬잖아요. 네. 컨셉을 잡아야 돼요. 이제 컨셉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머리를 밀어서 두고는 쓰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와이프가 싫대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건을 쓰고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저 캐릭터를.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제 모습을 보고 이제 손님들이 하나씩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이렇게 캐릭터 하나씩 다들 개성 있게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캐치를 하고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가거든요. 저 2층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어디- 그때는 틀려졌죠? 네, 아 맞아 계절감이 달라요. 네. 그때 크리스마스 때랑 네. 지금이랑 틀리고요.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웨딩 드레스는 저희 단골끼리 결혼을 했는데요. 처음 만난 장소도 저희 카페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결혼식도 이제 여기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그 기념으로 제가 이제 웨딩 드레스 여기다 걸어놨어요. 근데 저 진짜 이 방이 너무 좋은 게 저 아는 사람끼리 왔을 때 네. 우리 무슨 파티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했었거든요. 여기서 했어요. 예, 파티를 저희 단골끼리 여기서 송년회도 하고 파티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그림 사연들 얘기한 거는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공사할 때 나왔던 그림이에요. 거기다가 팝아트로 미키 마우스를 그린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요것도 고장색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볼품 없는 건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안 살아서 이제 다시 재해석해서 학생들이 여기다가 그림을 이제 팝아트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맞아 이거. 요거는 이제 전에 친구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에요. 자개장이요. 예, 한복집 하실 때 이게 쓰시던 거고 요 명패는 저희 아버지 거. 그걸도 이제 이 집에 있던 이제 한복 할 때 이제 그 DP용이라 해야 되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 그대로 제가 이제 사용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 교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갖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왜요? 왜 갖고 가냐고. 집에 있던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여기 있을 리는 없잖아요. 예. 아 한복집도 네네. 옛날만큼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여기가요. 그러니까 한복을 파는 거는 거의 못 보고요. 대여를 조금 하긴 하는데 보통 여기는 할머니들이 여기서 고스톱을 많이 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시간 때우는 장소 그만큼 이제 주단 사업이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나름대로 할머니들도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 한복집에서 부추 같은 거 다듬으시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대부분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우리 포항 예고 애들 작품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 카페가 보통 주층이 20대가 제일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10대들도 많이 와고 저하고도 되게 친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예고 애들이랑 같이 그림 작업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는 한복, 그다음에 이렇게 수채화 그림들 다 이제 이렇게 예고 애들 작품이에요. 지금은 다 대학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카페가 한 10년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만났던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이제 직장인이 됐고, 아가씨였던 손님들이 애엄마가 됐고, 애엄마였던 손님들이 아기가 둘 셋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카페는 네. 몇 년에 생긴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한 2년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그쪽 카페에서. 예, 합해서 10년이 됐어요,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끼리는 이제 단골 손님도 등급을 나누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처음에 나누는 등급이 뭐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년 단위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생길 때부터 이제 그게 1세대. 그 다음에 2년, 4년째 오신 처음으로 왔던 손님이 단골이 되면 2세대. 그래서 지금은 이제 6세대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저희들끼리 웃으면서 해요. 너 몇 세대야? 그러면 저 3세대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통소명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와 역사네 역사. 계속하면 역사 얘기죠. 와. 네. 다시 또 내려갈까요? 네. 와. 기자님도 이제부터 되면 이제 6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 완전 신입이네요 신입. 신입이죠. 네. 그러니까 신입 대접을 해줄 거예요. 아 너무 재밌어. 이게 1세대 그림이에요. 네. 이게 1세대 때 네. 이게 단골이었던 남친이 그려준 건데요. 네. 그래서 항상 그 걔가 오면서 얘기를 해요. 네. 이 남친이 몇 번째 남친이었지? 그러면 전 남친이 그렸던 거예요. 뭐 그래요. 이 그림이. 어머. 오래됐어요. 이게 한 10년 전 그림이죠. 근데 이게 한동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저도 사실 잘 모르는 학교였어요.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 갔어요. 근데 제가 새들이 되게 놀랐어요. 학교에 와서. 그 학생들 수업도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저도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좀 사실 뭐 이런 말하고 좀 설렁설렁 다닐 학교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네. 이게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커리큘럼에서 교수님들하고 그 친함도 되게 이렇게 많은 학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한동대 선후배라 그러면 거의 고등학교 선후배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있을수록 뭔가 네네. 다른 학교다라는 생각. 네네네. 그러니까 남들은 뭐 잘 지금은 이제 역사가 그다음 좀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거의 초창기에 다녔으니까 저는 포항에 있으면서도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니게 되면서 아, 이 학교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학생들하고 되게 이렇게 유대 관계가 있고 학교에서도 재밌는 일도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학원 버스가 있었어요. 저한테 큰 버스가. 아 네. 예, 한 25인승 되는 버스가 있었어요. 이제 그걸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거 타고 학교를 가요? 그렇죠. 빈 버스 타고? 아니죠. 학생을 태워야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태워서 가요, 학교에.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걸 타고 MT도 갔어요. MT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그 차가 사실 학교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예, 재밌었어요. 엄청난 선배잖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네. 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후배들이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가 좀 사람 좋아하는 거는 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람이 뭐 다 좋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후배들하고도 이제 선배들하고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좀 전에 불빛 축제를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때 보셨던 이제 스트리트 페스티벌에 저희들 이제 리어카가 2대가 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그 지금 하고 있는 스트리트 페스티벌 저희 리어카가 2대가 생긴 이유가 제가 이제 가끔 집이 양덕인데요.
양덕에서 이제 이까지 걸어올 때가 많아요. 그 바닷가 길을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한 번씩.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날씨 좋을 때는 걸어오는데,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문화재단의 시민 아이디어 공고 뜬 거 봤어요. 네. 그래서 공고를 뜬 거 보고 그냥 무심코 걷고 있다가 뭐 아이디어가 없을까 막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푸드 트럭은 되게 많은데 푸드 배는 없지 않나? 배는요? 배. 배. 예. 푸드배. 예. 아. 푸드 배는 없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푸드배 재미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예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영국의 운하에 보면 이거 배 서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배 자체가 서점이에요. 항상 열려 있어요? 아니죠. 배니까 옮겨 다니기도 하고 이제 선착장에 닿으면 이제 또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푸드트럭처럼 어디 시간에는 영일 때 가 있고 어딜 때는 운하 따라가서 이제 그 선착장 다른 곳에 가서 해도동에 가서 이제 음식을 또 팔고, 그 다음에 서점이 이렇게 배 서점도 이제 선착하는 날에는 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신재민 팀장한테 얘기를 했죠. 재민아, 이 아이디어 어떠냐? 응? 나는 그냥 생각만 했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덩치가 크대요. 그러니까 배를 대고 이렇게 선착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네 거로 만들면 되지 않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거를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도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혹시 보셨나요? 이회수처럼 이렇게 수염 많으신 나이 든 노인분. 보진 못했어요. 네, 그분도 저희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책을 파는 니아 거를 하나 저한테 맨날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뉴욕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분이세요. 근데 책하고 같이 이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데 이제 그럴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생선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이제 그분 사연 또 얘기하면 또 길어요, 또. 근데 이분도 인연이 한 9년 정도 돼요. 이분을 처음 만난 게 1944 때였어요. 와서 항상 책을 보시는 분이었어요. 책을 보고 흔들어지 앉아서 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항상 오는 시간도 일찍 와서 보시고 가시고, 그분 올 때마다 클래식 음악을 다 틀어줬어요. 그리고 또 저하고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연이 계속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까 원래는 그전에는 이렇게, 그분도 본래 포항 분이세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책카페를 하다가. 책카페를. 네. 그전에 오래됐죠. 한 10몇 년, 15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이제 새벽에 생선을 파는 일을 하세요. 생선을 새벽에 팔고 집에 가보면 책이나 레코더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이제 아침을 식사를 하고 저희 카페에 와서 이제 책을 보다가 그다음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삶을 살고 계셨고, 저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셨고, 저희 단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같이 이렇게 챙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김 사장, 나 네 아까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뭐 디자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책을 싣고 다니는 리아카를 하나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좀 소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팔고 싶고 그런 여생을 보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는 있었거든 제가. 근데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민 아이디어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분 소원과 내가 같이 결합하면 되겠다. 그래서 리아카를 2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죽도시장에서는 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뭐 예술가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목장으로 생선을 나르고 생선차를 모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도 뭐 단골로 치면 1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아카를 2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직접 뚝딱 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또
한 15년 동안 같이 또 이 인테리어를 같이 만들었던 목수분이 또 한 명 계세요. 그분이랑 또 같이 또 니아크를 제가 디자인하고 그분이 또 니아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계획대로 제 생각대로 했으면 원래는 이게 부둣가의 선착장에 원래 리아카를 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약간 유랑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첫째 날부터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2층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2층에 이제 이렇게 공간을 놔두는데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또 2층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니아카도 이제 기획을 이제 해가지고 또 이 기획안이 통과가 됐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금요일이라 해야 되나요? 네. 금요일 날 네. 월드 버스킹 페스티벌에 네. 이제 4개국 6개 팀이 모여서 이제 공연을 하게 돼 있었어요. 네. 수협에. 근데 그 자리를 좀 저희들이 더 흥이 나게 만드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죽도소년이랑 오노고로랑 콜라보해서 거기서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누구랑 콜라보요? 오노고로라고 옆에 근처에 있는 네. 이제 좀 개성 있는 네. 이제 가게. 거기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더 흥을 돋보기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티를 이제 기획을 했어요. 제가요. 파티를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파티라는 거는 이제 저희 단골들을 이제 모아야 돼요. 네. 이제 그러니까 다 모으고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로 다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다들 개인 연락을 했죠. 이제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 우리의. 그래서 1세대, 2세대, 그렇죠. 2세대. 다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올 때는 이제 내가 헬륨 풍선을 이제 줄 테니까 손목에 달아라.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끼리나 또 알아보잖아요. 또 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 저희 단골 중에 또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이 한번 이번에 여기서 한번 무대를 한번 해봐라. 너희들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8인의 이제 뭐 가칭이에요. 8인의 죽도 소녀. 그래서 댄스 공연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어찌 보면 시민들이 이제 같이 또 공연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가서 파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주랑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주를 이제 각자 갖고 오기로 했어요. 각자가 모이는 장소는 그 니아크 앞에 테이블에 이제 저희들 음식을 놔두고 서로 이렇게 즐기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기획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도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 계획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죽도소년을 계속 이렇게 뭐 연계를 이제 운영할 생각이고요. 제일 가까운 거는 전해인 무덤을 공동묘지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네. 못하신 말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안 해도 되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못한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 네. 저도 이거 봤거든요. 걷기 예찬요? 네. 예. 이거 직업으로서. 예, 재밌던가요? 그냥 뭐가 재밌었냐면 그분이 그 뭐 바를 하루키요. 운영하시는데 새벽에 글을 썼다. 그게 좀 재밌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루키가 처음에는 이제 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캐치캣이라는 이제 와인바를 했었어요. 바를 운영하다가 이게 잘 됐대요. 장사도 잘 돼. 재즈바였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전보세도 다 갚을 만큼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야구장에 갔는데 그 잔디밭에 누워서 야구를 보고 있다가 타자가 딱 소리와 함께 2루타 치는 모습을 봤대요. 그 순간에 뭔가 영감이 떠올랐는지 나 소설 써야 되겠다. 그런 영감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펜이랑 뭐 공책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재즈바 운영이 끝나면 밤마다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글이 운이 좋게도 당선이 된 거예요. 소설 이제 이렇게 인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키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재즈바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소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일 부럽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네, 사실은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못다한 얘기라면 사실은 제 꿈이 뭐냐라면 사실은 제가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항상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그림이 될지 글이 될지 사실은 소질은 없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예술은 저가 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고 뭔가 이루고 싶은 욕망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런 일에 이제 하게 되고 뭐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니 뭐 진정한 예술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저 어찌 보면 제 꿈이죠. 근데 네. 그런 사람들 멋져요. 이렇게 뭔가 응. 꼭 그 어렸을 때부터 뭔가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네네. 이거 가슴 속에 품고 있고 네. 일을 하면서 결국 말년에 뭔가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멋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깊게 뭔가 하나에 이제 파고 싶은 욕망도 되게 있어요, 사실은. 직업적으로도 뭔가 있도록. 근데 그래서 이 조그만 카페를 하면서 사실 목적은 이제 경영은 아니었어요. 원래 죽도소년을 만든 게 장사를 여기서 잘 돼가지고 이제 뭐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공부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예술을 삶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게 책을 보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되게 조용할 것 같았거든요, 카페가요. 네. 근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람 많은 것도 있지만 네. 단골이 많다 보니까 네. 하루 종일 상담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하고 네. 고민 상담, 연애 상담, 인생 상담. 그래서 목이 아파요. 그리고 책을 예전보다 더 못 읽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서재 겸 그렇죠. 거죠, 저의 원래. 방이고 제가 이제 작업 공간으로 컨셉을 그렇게 해서 잡은 카페였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손님처럼 이렇게 저 앞에 앉아서 있다 보니까 얘기 들어줘야 되고 또 즐겁게 놀아줘야 되고, 근데 그게 또 싫진 않거든요. 저도요. 네. 재밌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술가의 삶은 멀었어요. 아니 이게 음, 딱 떼놓고 보면 이거는 딱 책상이거든요. 네, 네, 개인의 작업실. 네,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 되니까 상담소.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울렸어요, 제가요. 네. 멋진 말은 못해도 잘 울려요. 혼내서 울리는 게 아니라 싱금을 울려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일 많이 하는 건 연애 상담이에요. 연애 상담. 네. 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또 유부남이고 남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자의 이제 특성을 제가 얘기를 잘해줘요. 남자는 이런 녀석들이야. 조심해. 헤어져.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네. 네.